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 쪽으로 완전히 턴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이후로 오늘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OTT 1위 업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지속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엔터주 역시 리오프닝 기대감을 저버리고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미디어 콘텐츠 또 엔터주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먼저 최근 국내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한 국내 기사 살펴보시죠. 서울경제가 4월 25일에 낸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K-팝 ETF가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최초의 한국 대중문화 관련 ETF가 출시된다는 건데요. 추종 지수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음악, 영화, 드라마 관련 상장사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인 헨리 짐은 ETF가 점점 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성공 여부는 미지수지만 K-팝의 인기는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볼까요? 뉴시스가 4월 18일에 낸 기사인데요. BTS 오징어 게임 등 지난해 하반기에 이 한류 언급이 30배 이상 늘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한류 영상은 월 2,300건에서 7,600건으로 30배 이상 조회수가 급증했다는 내용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주당 평균 2,300건 가량이던 이 유튜브 관련 한류 영상이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난해 9월부터 가파르게 늘어서 30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해외 15개 국가에서 28개 언론사에서도 일평균 14.5개 정도의 한류 기사가 보도된다는 내용이고요. K-팝은 팬덤 중심의 IP 기타 상품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드라마는 출연 배우의 타 작품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매일경제가 4월 24일에 낸 기사 내용인데요. 위기의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입니다. 가입자 수가 2011년 이후 첫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향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제작 지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헐리우드 제작비 규모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제작비로 높은 흥행력을 보이는 국내 콘텐츠의 투자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제작비에 비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제작비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4대 음반 제작사죠. 엔터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이달 초에 급등했던 엔터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요. 하이브의 주가는 4월 1일 종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19.35% 내렸고요. 그 밖에 SM,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비슷하게 20% 가까이 내렸습니다. 조금 나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만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엔터주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과도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 및 앨범 판매, 콘서트 등이 시작되면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아울러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성장 동력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수익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따라서 중장기 수익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부진에 우려감이 비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체와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에 하락세를 보인 엔터주에 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슈 분석 시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리오프닝 기대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리오프닝 수혜로 주가 상승을 기대했었던 엔터주들 4월 초에 좀 올랐다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큰 게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월 고점 대비 23% 정도 하락을 했고 SM 같은 경우가 월 고점 대비 25% 하락.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가 월 고점 대비 10% 하락. 네.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월 고점 대비 10% 하락, YG엔터 같은 경우가 월 고점 대비 23%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SM 같은 경우는 그 월 중에 이 부분에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저번 달부터 있었다 보니까 한번 네. 위로 주가가 더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제 BTS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또 위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이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약간은 시장에서는 별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정을 보였고, JYP 같은 경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잘 해냈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으로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 절대적인 주가 수준으로는 덜 빠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엔터주의 흐름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25% 정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다시금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리오프닝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각 엔터사별로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2분기의 실적은 1분기보다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이제는 서서히 살펴봐야 할 구간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엔터주는 지금 또 매수의 시기가 다시 도래를 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미디어 콘텐츠주 쪽도 한번 볼게요. 이 넷플릭스 쇼크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넷플릭스 외에도 대규모 OTT 시장이 이제 개화한 상황에서 네. 너무 과도한 우려는 아닌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0만 명 줄었다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들었을 때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구독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를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았고 되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코멘트를 한 번 더 했어요. 며칠 뒤에 코멘트를 한 게 이제 이 비용 컨텐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조금 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콘텐츠주가 그날은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OTT 중에서 먼저 크게 투자를 했었고 그에 대한 파급이 지금 콘텐츠 업체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영에 대한 일정이 있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처음에 생각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서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가 분명히 싸지는 구간이고 적극적인 매수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을 했는데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 부분 자체는 이 부분은 단적으로 콘텐츠 업체에게는 좋지가 않거든요. 네. 예, 투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예,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뭐 결론을 지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새로운 모멘텀, 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신작의 발표 일정이 있는 기업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뭐 다른 OTT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적극적인 투자를 나타내든지 비용을 더 증대해서 콘텐츠 업체에 대한 그런 표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뭐 넷플릭스에 이번에 그런 구독자가 줄어들고 뒤에 했던 코멘트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그 두 가지 요소를 체크하면서 저희가 콘텐츠주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좀 비교해 보자면 미디어 콘텐츠보다는 이제 네. 엔터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명쾌하십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투자 전략, 네. 주목해볼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류 콘텐츠가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한류 관련 유튜브 영상이 무려 이 사이에 한 6월, 8월에서 12월 그때까지 네. 한 3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주목해볼 만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콘텐츠라는 큰 환경이 부각이 되게 된 게 과거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시장이 개화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네. 우리나라 콘텐츠 주들의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었고, 근데 사드를 설치하면서 중국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콘텐츠주들은 한번 주가가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모멘텀인 거죠.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 OT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기존에 뭐 소위 말해서 5억에서 8억 했던 거를 이제 20억, 많게는 한 500억 정도까지도 늘릴 수 있는 캡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투자금만 하더라도 거의 한 3, 40배 넘게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오징어 게임으로도 한번 보여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상당히 열광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큰 상황은 좋은데 네. 언제나 시장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전에 주제에 말했던 것처럼 뭐 넷플릭스 이런 요인에 따라 주가는 한번 뭐 조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걸 중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IP라고 해서 드라마를 히트작을 잘 만드는지 아니면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드는지 그게 또 작가진 유명한 작가진을 함께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 작가진을 통해서 작품을 뭐 연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산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제 제이컨텐트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도 이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도 이 두 기업을 보시나요? 예,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참 좋아하기는 네.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언제나 좀 비싸다는 인식. 아, 예, 왜냐면 주가가. 네, 그만큼 그 작품을 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 비싼 주식들 같은 경우 계속 비쌌던 주식들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관심은 있으나 현재는 바라만 보고 있는 단계고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의 그런 20만 명이 줄어든 그 수치를 보고 그래도 이 국면에서는 주가가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며칠 뒤에 넷플릭스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큰 시각에서는 물론 전방 산업도 좋고 하지만은 이제 현재 국면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나와 있으나 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네, 새로운 모멘텀 콘텐츠 제작 비용을 늘린다는 OTT 업체가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명쾌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손쉽게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 만한 종목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네.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한 엔터주 좀 볼게요. 네. 음반 제작하는 업체 주요 4개 기업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가시화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 탑픽 종목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 1분기는 통상 비수기라고 일컬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콘서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데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즌이기도 하고 뭐 리오프닝과 함께 맞물렸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 콘서트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줄만 보더라도 지금 뭐 1분기에 비해서 나는 2~3배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1분기 실적이 비수기지만 뭐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앨범들 같은 경우도 나오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터는 좋아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 JYP 엔터 같은 경우가 그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이 젊은 층에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보이그룹의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적을 캐리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낙폭도 덜 컸던 네네. JYP 엔터 쪽을 보시는 건데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차트 통해서나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추세 흐름 자체를 깨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그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요. 이게 가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현재가는 58,800원 정도, 뭐 이 정도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담 없는 구간은 한 53,000원대 구간. 예, 그 네. 구간부터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53,000원이냐고 하면은 저희가 1분기에 실적 예상치를 그 포함한 가격 자체가 한 10% 조정 나오면 이제 그 실적보다는 아래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 정도의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53,000원대 JYP 엔터를 잡아서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네, 53,000원대 잡아서 또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뭐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연간 실적 감안해 보면은 목표 수익률 30%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격적으로 한 그 정도가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미디어 엔터주 쪽에서 이제 또 엔터주, 네. 미디어 콘텐츠주 쪽을 봤는데 그 외에도 영화 제작 및 투자하는 업체들, 광고 마케팅하는 업체들, 네. 플랫폼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쪽의 투자 관점은 어떤지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인데 네. 이게 매출의 성장 자체는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큰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시각을 열고 봤을 때 네.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글로벌의 탑에 있는 산업을 먼저 추려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터 같은 경우가 계속 강조가 되는 거고 이제 질적으로도 서서히 탑에 가까워지고 있는 콘텐츠 한번 된서리를 맞기는 했지만은 주가가 이러한 측면에서 뭐 큰 조정, 소위 말해서 이 큰 조정이 되게 좀 명확하지 않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조정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 나온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CJ, CGV나 쇼박스 같은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네. 괜찮아지기는 하겠죠. 네,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캡이 어떻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 뭐 극장에 가면은 지금 15,000원. 영화비 많이 올랐죠. 네, 예. 15,000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실적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자릿수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응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상방은 딱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 부분이다 보니 네,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와도 엮일 수 있겠죠. 미디어 콘텐츠, 엔터주 관련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리해보고 다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이성웅 이사님과는 계속 할 예정이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내일 시장을 움직일 특징주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인기 키워드를 선정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이 좋은 겁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먼저 네. 요거 듣고 특징주 갈게요. 네. 그 알맹이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네. 주도 업종 자체가 뚜렷하게 존재를 하지 않는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건설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네. 그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돼 있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뭐 주가 흐름 상에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주도 업종이 뚜렷하게 없는 그 시장이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의 폭은 줄어들었지만은 뭐 환율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잘 나오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외국인이 그 매수하기에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그 매도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함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겠죠. 뭐 기아차,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아무래도 그 예상 실적이 많이 낮춰져 있었는데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보니까 뭐 크게 다른 업종에 대해서 보다 부담이 없는 그러한 국면이라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했던 게 오늘은 또 삼성그룹주의 강세였어요. 네. 삼성전자는 좀 논외로 하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 이러한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특이한 요소가 있기보다는 네.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통상 발생할 때 움직이는 기업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는 뭐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거나 시장에서 뭐 들리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특징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대우건설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정부 그 정책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한 게 기존에 한 단계 미뤘던 그 재개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가 금일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정리부터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사볼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키워드 식스센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선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 역대급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키워드 주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했다라는 키워드, 또 인수위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기 재개, 또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역시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NK맥스가 미국 임상 종양학회 총 4개의 초록이 채택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네요. 키워드 주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키워드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금지 강화 키워드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셨는지 봐야겠죠. 국제 원자재 가격 2024년 말까지 고공행진할 거다. 세계은행이 이렇게 말했는데 샘표를 주셨고, 또 인수위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한국전력, 또 인수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소식 두산 에너빌리티, NK맥스가 또 ASCO 학회 4개 연구 초록 채택됐다라는 소식으로는 NK맥스를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소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또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금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JC케미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3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 수 있겠죠. 샘표, 한국전력, 오스템 임플란트를 꼽으셨습니다. 네, 먼저 샘표에 대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샘표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특히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수요 공급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테마주, 먼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고, 뒤이어서 대두와 관련된 샘표 같은 종목도 테마주의 성격을 띠면서 강한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통상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는 쉽게 내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사료주들이 먼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스탑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가격 같은 경우가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71,000원 같은 경우를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지지선이 있나 봐요? 네, 추세적으로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게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단을 조금 제가 상당히 밑으로 잡아놓기는 했어요. 아마 현재가랑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현재 샘표의 가격 시점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장투를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매매 관점에서만 딱 구간을 정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비중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마주의 성격의 주가의 시세 흐름이 한번 발생을 했었고, 이게 두 번째 시세가 오늘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선행에서 강했던 사료주들이 조정이 나왔기에 샘표 같은 경우도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어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스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샘표 의견 살펴봤고요.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키워드로 한국전력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은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국전력은 고입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올리지 않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예를 먹여왔었어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저번 정부 같은 경우는 배제를 했다 네. 보니까 이 또한 한국전력에게는 좋은 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 갈망하던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
이제 한국전력은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올려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네. 3월에 전력 도매 가격 이 부분이 원자재 상승을 반영을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10년 내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전기요금 이제 안 올릴 수도 없는 구간까지 왔다 보니까 인상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뭐 시장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 성장주가 쉬어가는 단계,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가는 단계에서 전통적으로 뭐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은 방어주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 뭐 금상첨화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같이 무거운 종목이 8%나 급등을 한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보면서 왔었어요. 네. 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보고 왔는데 그때보다 더 오르고 지금 8% 오르네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2,100원 정도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반드시 또 주가는 좀 내려오겠죠? 네, 그렇다 보니 22,100원 정도에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이게 한국전력은 참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기료의 그 도매 가격을 반영한 인상까지 감안하면은 네. 현재 주가에서 한 15% 정도는 상승의 여력이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 예, 네. 22,100원에 매수를 해서 한 15% 정도 수익률을 설정해 놓으면 분명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분석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이자 오늘 장 내내 화제가 됐던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고입니다. 고요. 네. 네.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그 차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했어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약했고 장 중에도 약했고 저희가 그러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종목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관 수급 같은 경우 뭐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딱 뭐 몇 퍼센트의 비율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각 이제 운용사별로 뭐 하우스에 대한 그런 규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 기간 매도가 장 후반까지 나왔고요. 그럼 기간 매도는 오늘 장에서 좀 그치는 건가요? 그건 딱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까지 다 팔아라는 그것도 없다 네, 보니 네. 이게 연속돼서 이어질 수는 있는데 통상 오늘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매도 피크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특정 가격이 되면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 10만 원의 가격 같은 경우를 제가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13만 원 같은 경우에 거래 재개가 됐잖아요. 한 그 정도 가격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이게 매도가 나오는 측면에서도 한 뭐 30%, 20% 이러한 구간의 가격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거의 매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0만 원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드리고 1분기 실적 발표한 수치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14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그 해외에 대한 수출 모멘텀을 포함하지 않은 보수적인 실적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로는 14만 원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횡령 사건 같은 게 발생을 해도 또 업계 1위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의견 고였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1%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2664.2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름폭을 계속 늘렸습니다. 지금 266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 보시면 일단은 사던 개인들이 팔자로 돌아섰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1,167억 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특히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역대급 분기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늘 또 내리면서 0.3% 하락, 64,800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0.9% 강세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거 바이오주 오늘 흐름 좋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이죠. 예, 이쪽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 단연 LG화학이 8% 급등하고 있다는 거 눈에 들어옵니다. 50만 2천 원 선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1분기 호실적 달성 소식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와 카카오의 주가도 1%대 상승이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0.18% 소폭 밀립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갑니다. 0.52% 내린 891.54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종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을 한 이후로 또 중간에 889까지 89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대비 0.5%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여전히 482억 원, 2,508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3,1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7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0.3% 오름세입니다. 펄어비스 오늘도 많이 떨어지죠. 10% 하락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어제 시장 분명히 빠졌던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종목들이 정말 잘 움직이죠. 제가 어제 신의 한수에서 말씀 나눴던 부분들은 2,600이 깨지기보다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2,600 초반까지 밀릴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빠질 거다로 얘기했던 겁니다. 빠진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빠지면 사야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를 그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다 썰을 다 풉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돼 있고요. 녹화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서도 시장이 빠질 거라 얘기했지만 종목들은 잘 갈 거고 오히려 흔들면 사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역시 삼성전자는 오늘도 말을 안 듣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예상외로 다른 업종의 대표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쪽이 움직인 부분들은 뭐 이따가도 잠깐 현대건설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인 부분들은 주요 건설사의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이번에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과 그다음에 상향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규제를 또 완화를 하는 그러면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1기 신도시 TF를 띄울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은 항상 뭐로 움직인다? 확인이 되면 떨어져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막 입을 여는 순간 종목들이 막 움직이죠. 이게 지수가 2,600이 안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만 안 깨지면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일단 그래서 건설주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CPTPP 가입,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TA 같은 느낌인데 그거하고 약간 좀 틀리긴 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입 수혜 전망에 따라서 지금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뭐 장기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보겠고 어쨌든 철강주들이 오늘 그래서 저가 철강주들뿐만 아니라 대형 철강사들도 좀 강했습니다. 뭐 이 부분 이제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갔고요. 동일철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제철, 뭐 포스코라든지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철강주들이 강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들도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그쪽도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고 그쪽에 움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음식업종들도 어제까지는 막 다 폭락하고 난리였는데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인도네시아에서 파묘를 금지를 처음에 한다 그랬었죠. 근데 다시 이거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또 금지한다고 또 얘기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금지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말 바꾸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음식업종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뭐 연출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막 누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동일제강 같은 경우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은 가덕도도 신공항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 또 포함이 돼가지고 또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주들, 그다음에 철강주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막 급등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이 흐름의 장세가 바로 제가 얘기했었던 테마주 장세. 물론 오늘 대형주가 움직여서 이 테마주 장세냐라는 부분에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테마주 장세라 봅니다. 그런 테마,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고 막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줘야 최소한 2,800, 2,900, 3,000을 가주면서 삼성전자 가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가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을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폭락만 없으면 된다 그랬죠. 2,600은 안 깨지겠다라는 오늘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시장에서는 보여준 겁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제가 대화를 가끔씩 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너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그럼 얘네들이 빠질 생각이 있으면 빠질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어제서도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55%, 근데 오늘은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하방 경직을 제가 보여줬는데 그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방 경직은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하방 경직보다 지금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5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어제와 오늘 상황에서 일단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 시장이 빠질 거다 했으니까 빠졌죠. 그럼 그거를 모아는 기회로 매수의 기회로 삼았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매수를 만약에 못했다. 오늘도 샀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도 안 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내일 사면 돼요. 그러면 종목들은 이미 제가 신혜연수에서 썰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담아서 삼성전자만 빼고 사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가지고 시장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소형주 굉장히 좋을 거고요. 테마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얘기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자 이게 좀 길었죠. 어쨌든 지수는 좋다. 5월장도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현대건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설줄 오늘 강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주요 건설사 1분기 호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인수위에서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 아주 좋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천장봉에 거래가 실리는 장대양봉 요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느냐?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까지는 건설주들도 괜찮을 것 같다.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만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인수위에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건설 테마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면 떠 있을 때 말고 바닥에 있다면은 접근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 장세예요. 중소형 테마 장세고 대형주도 가는데 중소형주가 못 가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시장이 완벽한 박스권장에서 급락을 안겠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뭐 대형주도 뭐 일부는 가는 거고 테마 장세에서 뭐 이슈가 되는 중소형주는 더 잘 가는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나머지 건설주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마스크 이제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내일 정부에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어쨌든 있을 예정이라 그러는데 아모레퍼시픽. 오늘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아모레G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고 거래가 실렸다라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으로 좀 받아지고 있는데 지수도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해제가 5월 말쯤에 할 거라는 얘기를 내일서부터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의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들이 실렸어요.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화장품도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포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화장품부터 먼저 움직일 것 같으니 이쪽 잘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받으면 아모레퍼시픽 사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주산업 계속 뭐 요즘에 심심할 때마다 그냥 얘기하는 건데 조정받으면 또 간다 그랬죠. 죽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과열이 걸려서 그런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갈 거예요.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게 끝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는 75.2였는데 어제는 좀 애매했어요. 낮은 확률로 2,600이 깨질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진 않았어요. 낮은 확률로. 근데 오늘의 모습으로는 이제 안 깨질 것 같아서 점수를 80.5로 올려놨는데 내일 또 하나 양봉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도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내일도 85점 이상의 시장 점수를 더 좋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85.5, 그다음에 화장품 테마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 방송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